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에서 준비한 오피스 1열에서 보는 금융권 내부망 사스 보안 대책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포티넷 코리아의 BDR팀 전지원입니다. 그동안의 망분리 규제로 인해 사스 서비스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활용하시기는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번에 금융보안원에서 내부망 사스 이용 관련 보안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담당자분들의 기대와 궁금증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대책에 대해 해석해보고 그에 따른 예상 구성안과 솔루션 적용 방안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의 발표자이신 조영구 부장님을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 메이크업이 아주 잘 되셨는데요. 저희 웨비나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에서 시스템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조윤구 부장이라고 합니다. 놀랍겠지만 노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1분 1초라도 더 시간을 써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할 시간이 미처 없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번 금융보안원에서 발표한 사스 이용 보안 대책 내용에 대해서 많은 금융권 고객사분들이 방안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점이며 저희 포티넷에서도 이러한 고객사의 고민을 함께하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총 3개입니다. 우선 금융보안원에서 발표한 내부망 사스 이용 보안 대책을 검토하고 사스망의 예상 구상안을 보여드린 후에 보안 대책별 솔루션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사의 사스망 이용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오늘 세션 내용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준비한 세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시청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주제의 영상만 바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이번 금융보안원, 지금부터는 편의상 금보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금보원의 내부망 사스 이용에 대한 보안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보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스 이용 가능 데이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안 관리, IT, 개발 운영, 고객 관리 데이터는 이용 불가이며 오피스, 메신저, 화상회의 등과 같은 협업 도구나 ERP, 그리고 마케팅, 금융지표, 교육관리 등의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3가지 범위 안의 업무 데이터를 한해서 사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기존 내부 단말 또는 사스 전용 단말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스 이용 시에는 보안 대책에서 나온 내용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내부에서 사스를 이용할 때 구간별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 예시 화면입니다. 사스 허용 단말에서 직원 실수로 사스에 업로드 금지된 고객 정보를 업로드해서 내부 자료를 유출한다거나 무분별한 파일 업로드 등의 사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내부 단말에 다운로드해서 내부 인프라의 랜섬웨어 감염을 유발한다거나 취약점이 존재하는 제3자 제공 앱을 직원이 설치해서 취약점을 통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인증이 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사스에 접속해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나오는 예시는 전체적인 사스 보안 위협이 아닌 보안 적용 시 구간별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설명할 슬라이드에서 개별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망 사스 이용 보안 대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았을 때 크게 4가지 보안 대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사스 단말기 보안 대책입니다. 부장님, 사스 단말기라는 용어가 전용 단말기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 사스를 쓸 수 있는 단말기라면 모두 포함이 되는 건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5조 1항 3호에 따른 단말기만 가능할 수가 있고요. 전용 단말기는 이미 사용 중인 내부 단말기나 새로이 사스 전용 단말기를 두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내부 단말이나 사스 전용 단말 모두 보안 대책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사스 서비스 이용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솔루션으로는 차세대 방화벽이나 보안 프록시, IAM과 같은 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별도 단말을 사용하거나 기존 내부 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장님, 그러면 사스 단말기에 대한 보안과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스 이용을 하는 단말기의 경우에 허용된 사스 이외에는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며 모바일 또는 외부 단말의 접속 제한 등의 계정 관리 및 단말기 관리와 꼭 고객 정보나 전자금융 거래 정보 등이 처리되지 않는 단말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 검사를 실시하고 파일이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 구간에서도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 검사를 해서 말웨어 감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된 사스 서비스 이외의 접근 제어는 차세대 방어벽이나 보안 프록시를 검토하고 안티바이러스나 APT, DLP, DRM과 같은 파일 검사나 데이터 암호화 같은 솔루션과 PMS를 통한 프로세스 관리 또는 IAM을 통한 계정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비중요 업무에만 사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 걸까요? 비중의 업무는 근본의 자료에서 설명된 것처럼 보안 관리나 IT, 개발 운영, 고객 관리를 제외한 협업 도구, ERP, 기타 마케팅 등과 같은 데이터 범위에 한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계정 권한이나 기기 접속 제한을 둬서 사스 접속은 인가된 사용자와 기기만 가능할 수 있는 IAM이나 DLP 같은 솔루션으로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스 연계 보안 대책입니다. 단말기가 사스에 연결될 때 구간에 대한 보안 대책 관련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단말기와 사스를 중개하는 구간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사스 접속 시에 직접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중개 서버를 통해서 암호화 적용된 구간을 거쳐서 통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용자는 MFA로 보호된 계정을 사용하고 필요시 단말도 등록을 해서 인증된 기기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차세대 방화벽이나 IAM과 같은 솔루션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스와 무관한 웹사이트는 차단해야 하고 대고객 네트워크와도 혼용되지 않도록 망을 구성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는데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사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보안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향으로 사스 접속을 허용할 때 취약점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에 노출될 것을 대비한 보안 솔루션들을 검토하고 인가된 사스 서비스 이외의 인터넷 서비스는 접속을 제한하고 잠재적인 피해 요소를 사전에 전면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개 구간 보안 구성은 프록시나 차세대 방화벽, IAM과 같은 솔루션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사스 관리 보안 대책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계정 보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스 사용자에 대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정의하고 접근 권한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IAM과 같은 솔루션 연동을 통해서 접속 권한별로 그룹을 두고 사용자별 권한 관리가 가능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스는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업로드되거나 공유되는 파일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스에 이미 업로드된 파일이라도 2차 필터링이나 추가 필터링 제공이 가능한 캐스비 솔루션이라면 대비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악성 코드에 감염된 파일이 사스 내에 있다고 할 때에도 추가 감염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사스 스토리 내에 악성 파일 여부 확인도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스는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안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아무래도 사스의 운영 자체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스 테넌트 제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프록시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사이트 접근에 제한을 두게 된다면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사스를 운영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영 보안 대책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스 기능 업데이트 시 사전 공지나 리리즈 노트를 제공하고 만약 보안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경우에 지연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스 서비스가 취약점이 발생할 때 대비한 대응 마련과 사스를 운영하는 관리자에 대한 전체적인 오딧 로그를 제공 가능한지 여부와 사스로 멀웨어가 업로드되었을 때 차단 및 로깅을 해서 피해 확산을 방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스 서비스의 이용 가이드와 정기적인 운영 교육을 통해서 플랫폼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운영 정책의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건들을 검토하고 사스를 도입하셔야 하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보안 대책을 만족할 수 있는 예산 구성안을 부장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죠? 네, 지금부터 구성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티넷에서 고민해본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슬라이드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금융 직원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사용 직원은 사스망 단말기 별도 설치 또는 보안 요건이 적용된 업무망 단말기에서 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스망 단말기는 일부 업무망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보안 요건이 적용되면 사스 접속 단말기에서 사스 접속 시에 다양한 보안 기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 및 랜섬웨어 탐지나 IPS, 디도스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차세대 방화벽 요건을 필요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URL 필터나 DLP, 접근 계정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포티 프록시와 같은 기능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망과 내부망 사이의 망 연계 보안 대책도 요구가 될 수가 있고 사스 서비스 운영 관리 보안 대책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건들이 적용된 예산 구성안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예산 구성안은 전체적으로 망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 및 단말 구성에서 보안 솔루션으로 사스 연결 구간에 대해서 추가 보안을 하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부 및 사스 단말은 단말 자체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이 적용되고 내부망 서비스 연결에 대한 제어는 내부 방화벽의 보안 정책으로 검사되고 사스 접속 시에는 사스와 내부망 간의 프록시의 VPN 연결 구성을 통해 통신 암호화되며 인터넷망 쪽의 프록시에서 추가로 URL 및 테넌트 제어 그리고 DLP 정책 적용과 APT 연계를 통한 악성 파일 검사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사스 서비스 접속 이외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문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보안 검사를 받고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사스 연결에 대한 계정 관리는 IAM 연동을 통해서 토큰과 같은 이중 인증 사용과 권한이 적용된 계정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스 내 파일 공유 관리 및 악성 파일의 검사는 캐스비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 검사를 할 수 있는 근본원 보안 대책이 전체적으로 고려된 사스 연결 전체 보안 적용의 구성 예상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은 첫 번째 구성안에서 고려된 보안 적용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스 전용 단말 구성으로 인해서 별도의 사스 단말기 전용 네트워크 구성이 하나 추가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말도 내부망 접근을 할 때는 첫 번째 구성에서 제시된 솔루션을 모두 적용받게 되며 사스 서비스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안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적용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구성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부장님께서 직접 예산 구성안도 그려주시고 해설까지 해주셔서 그런지 문과 출신인 저도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성도를 살펴보니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솔루션별로 적용 가능한 범위를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포티넷에서 생각한 근본의 사스 이용 보안 대책에 대응하는 솔루션별 보안 적용 범위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솔루션으로는 차세대 방화벽이 있겠고요. 보안 적용 범위로는 다양한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적용 구간에 따라서 기능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사용자 연동을 통한 사스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 권한 제어나 사스 단말의 사스 서비스 이외의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로는 사스와 내부망 통신에 대해서 VPN 연결로 데이터 암호화를 적용하고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DLP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IAM은 연동 솔루션의 멀티팩터 인증과 계정과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엔드포인트 기반으로 안티바이러스와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DLP 기능 제공 또는 전용 솔루션으로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해서 파일 및 본문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APT 솔루션에서는 사스 통신 구간 내의 파일이나 메일 내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악성 파일에 대해서 탐지 및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시비에서는 사스 내에 있는 파일 중에 빈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며 사스 사용자의 접속 그리고 관리자의 접속 등에 대한 오디트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각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안 대책 구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구성안은 포티넷 솔루션을 통해서 모두 제공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장님? 네, 이미 잘 알고 있는 포티게이트 솔루션은 사스 접속 및 망 연계 네트워크 보안 대책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간별로 다를 수 있는 차세대 방어벽 기능을 활성화해서 접속 제어 및 공격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되며 고성능 SSL 복화 기능과 더불어서 디도스 방어 기능까지 탑재하여 관리 레벨에서의 완벽한 보안도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포티넷에서 제공되는 프록시 솔루션인 포티 프록시는 사스망 VPN 연계 역할로서의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프록시 간 VPN 구성을 해서 구간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가 있으며 인가된 사스 서비스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역할까지 함께 제공될 수가 있고 서드파티 DLP와도 연동해서 데이터 보안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티 프록시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인 테넌트 제어 기능은 기업에서 제공되는 오피스 365와 같은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외부나 다른 단말에서는 오피스 365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HTTP 헤더에 테넌트 정보를 삽입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접속을 제어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증 솔루션인 포티 어덴티피케이터와 포티 토큰을 통해서 IAM 관리자와 사용자 계정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증 통합 관리와 투팩터 서비스의 통합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포티 토큰 솔루션에서는 단순한 배포를 통한 이중 인증을 제공 가능할 수가 있으며 하드웨어와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샌드박스 솔루션과의 차이를 두고 있는 포티 NDR 솔루션은 샌드박스보다 훨씬 빠른 AI 기반의 DNN을 통한 악성 코드 분석으로 개별 파일에 대해서 수초 내로 악성 파일을 탐지할 수 있는 속도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악성 파일 검사로 인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 파일들도 높은 탐지율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사스 내부에 있는 데이터 가시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포티 캐스비는 다양한 기업 사스 솔루션과 연동해서 보안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으며 각각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와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 멀웨어 검사 역시 제공할 수 있는 사스 전용 솔루션입니다. 포티넷의 강력한 솔루션을 통해 금융권에서도 보안 걱정 없이 사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늘 내부망 사스 이용 관련 보안 대책과 예상 구성안에 대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내부망 사스 연결에 대한 보안 적용 범위에 맞는 개별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각 개별 솔루션에 매핑된 저희 포티넷 솔루션이겠죠.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보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포티넷 담당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티넷 코리아의 조형구 부장님과 금보원 내부망 사스 이용 관련 보안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았는데요. 세션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SC제일은행의 이상윤 부장님께서 글로벌 은행의 사스망 구성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윤 부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정보본부 이상윤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글로벌 은행의 사스망 구성 사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저희 은행을 포함한 그 모든 금융기관들이 기다렸던 사스 이용 보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그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도 허용이 됐지만 또 기대와 달리 좀 저희가 허용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은행이 글로벌 은행이기 때문에 그 SC제일은행이 아닌 해외 SC 은행이 어떤 형태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용을 할 때 어떤 보안 대책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글로벌 사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글로벌 사례와 이번에 발표된 이용 보안 대책을 어떻게 잘 엮어서 저희 은행에 적용하게 될지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카스비가 강조가 돼 있죠. 카스비는 아마 이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카스비는 아시는 것처럼 기관의 온프레미스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이에 위치한 컴포넌트입니다. 특히 이제 게이트키퍼와의 역할처럼 중간에 위치해서 보안 통제를 적용하기에 용이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할 때 정보보호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섀도우 IT 디스커버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아직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IT 디스커버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사용이 가능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또 권한을 또 부여해야 되는 직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섀도우 IT 디스커버리에 대한 체계가 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용어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적용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검토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프록시와 사스와의 관계. 사실은 카스비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프록시와 카스비는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금융기관은 이 프록시 사용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SC은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프록시를 도입을 해서 정보 보호와 웹 프록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 보안과 관련된 부가 기능을 넣음으로써 보다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보안 통제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카스비가 주요로 어떤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는지 컴포넌트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앱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앱 커넥터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API 레벨에서 서로 간의 정책들을 주고받으며 보안 통제를 적용하게 되겠고요. 클라우드 디스커버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자 권한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의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이제 프록시를 반드시 통하도록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용자 인증과 세션 관리를 하기 위함이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정보 유출에 대한 컨트롤을 적용해서 은행 내부로부터 사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이 되는 데이터 중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 이 프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이는 이제 클라우드 트래픽 로그와 컨피그레이션 스크립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컨피그 스크립트는 프록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접속 권한과 그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자가 접속한 세션 로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스비가 가지는 기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을 부분은 정보 유출과 관련된 DLP 기능에 대해서 SC은행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먼저 사스 접속을 할 때 은행 단말을 통해서 접속을 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컴포넌트는 웹 프록시입니다. SC글로벌은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웹 프록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보기도 하지만 은행의 특성상 해외여행 또는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접속을 해도 동일한 보안 통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웹 프록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강조드릴 사항은 현재 그 웹필터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스와 그렇지 못한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제하는 역할로 이 컴포넌트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계정 인증을 위한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저희 현재 SC글로벌 전체에 있는 단말들은 중앙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서 계정 관리 그리고 접속 보안 통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장된 서비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컴포넌트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내부 액티브 디렉토리의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된 사용자는 이제 그다음 컴포넌트인 마이크로소프트의 MCAS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MCAS를 통해서 MCAS가 가지는 보안 컴포넌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저희는 사용자 접근에 대한 컴포넌트와 멀웨어 프로텍션 그리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항목들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실제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용자 정보 전송, 그다음에 정보를 받는 부분을 모두 다 통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뭐 로그나 사용자 행위에 대한 로그나 아니면 어떤 인스턴트와 관련된 것들은 다시 저희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들로 전달이 되고 그 로그들은 저희 중앙 관제를 위한 심에서 이 내용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은 이 DLP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큰 그림으로 어떤 컴포넌트들을 연계를 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두 번째로는 각 컴포넌트가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섀도우 IT 디스커버리 역할을 하는 프록시와 MCAS 둘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 DLP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 사스를 위한 별도의 DLP 컨트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내부 사용자들이 외부 인터넷을 단순히 이용을 했을 때와 사스를 이용할 때와는 DLP 정책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특히 M365와 같은 사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부 서비스와 동일한 형태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좀 다른 DLP 정책들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개인정 정보를 포함한 은행의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주기적으로 또 비즈니스나 혹은 IT 관점에서 혹은 레귤레이션 관점에서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사스를 이용하면서 나온 DLP 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도구들을 내부망과 별도로 사스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과 연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심 연동. 좀 전에 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심을 통해서 보안 관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은 물론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주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정보들도 연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사스와 관련된 어떤 인시던트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티켓 시스템과 연동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스를 위한 정보 보호 절차도 추가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스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리스크와 관점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스 애플리케이션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보 유출 방지는 망분리와 같이 한국 규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로벌에서 적용한 이 정보 유출 방지의 항목과 실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연계해서 적용하는지를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이고요.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즉 가이드라인에 사스 애플리케이션 유형별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용하지 못하는 영역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들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M365의 경우에도 실제로 협업도구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M365를 도입하는 것을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SC제일은행뿐만 아니라 타 은행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스 단말기 보안 대책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발표됐을 당시에는 개인정 정보를 처리하는 단말의 경우에 사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단말을 명쾌하게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7월에 추가로
DLP나 말웨어 프로텍션, DRM과 같은 보안 통제가 적용이 된 업무 단말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 없이 사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업무 단말과 다른 운영, 개발, 인터넷 단말을 좀 명쾌하게 더 분리를 해서 구분을 명쾌하게 지으려고 조금 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 규정 신생 측에서 안내하는 대체 통제 적용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업무 단말이 외부 사스 접속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스 연계 보안 대책입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 아까 말씀드린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실제 어덴티케이션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를 검토를 하는데 그 앞에 저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에이드를 이용한 어덴티케이션 서비스를 도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와 멀티펑션 카스비 도입에 대한 검토도 추가로 도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글로벌 사례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게 될 텐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웹 프록시 사용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내부 프록시를 통해서 MCAS와 연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와 유저 트랜잭션 존, 이걸 별도로 말씀드리면 실제 고객이 접속하는 네트워크망과 사용자가 이 사스를 혹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망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은행의 경우에는 DMZ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스 관리 보안 대책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행과 마찬가지로 계정 관리, 멀웨어 프로텍션, 그리고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통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스만을 위한 별도의 혹은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와 정책에 사스 특화된 것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이 내용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스 운영 정책, 그중에서도 이제 보안 대책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CSP 장기 점검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요구를 하고 있고 분기마다 검토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취약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 기준인 취약점 관리에 사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취약점 관리도 포함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스비는 이 사스 이용과 관련돼서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전략을 수립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사례와 한국 금융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현재 SC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봤고요. 충분한 내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금융권 고객분들을 위해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소정의 기념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설문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